여러분 혹시 틱톡이나 릴스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 중인 올리브영 하울이나 K뷰티 하울 같은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하울 영상은 한국에서 구매한 화장품과 굿즈 등을 직접 체험하고 특장점을 소개하는 트렌드 영상인데요.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하울 영상은 글로벌 MZ세대 사이에서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이자 대표적인 여행 인증 방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K 콘텐츠의 흥행은 이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상권에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죽어가던 상가시장에 그야말로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특히 명동뿐만 아니라 성수, 강남을 중심으로 리테일 상권의 변화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상권이 리테일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유와 명동, 성수, 강남 상권별 핵심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 상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실제 현장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살펴볼 서울 상권은 바로 명동입니다. 명동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실률이 50%를 넘으며 상권 자체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글로벌 부동산 자문사 쿠시먼&드 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명동의 공실률은 4.9%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빈 점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부활한 상황인 것이죠. 이 반전의 핵심 판매 전략의 변화였습니다. 과거 명동이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로 자리했다면 지금은 K뷰티와 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쇼케이스로 변화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뷰티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방문 고객 대상으로 피부 진단이나 퍼스널 컬러 컨설팅 같은 체험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인데요. 전략의 변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년 연속 전 세계 상권 임대료 순위 9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명동의 입지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자본이 주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MZ세대를 위한 팝업과 플래그십의 중심지 성수입니다. 성수는 과거에 공장지대였으나 현재는 명실상부 서울 리테일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했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 방문 증가율이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인데요. 실제로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성수동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LGU+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성수동의 외국인 카드 결제액은 전년 대비 무려 226% 폭증한 약 1,31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3분기 공실률 역시 4.2%로 서울권 상권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수의 어떤 부분이 해외 방문객 유치 성공과 상권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었을까요? 성수 상권의 핵심은 경험의 경제입니다. 이곳은 상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실험실로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죠. 과거 공장과 창고였던 거친 공간들은 이제 브랜드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플래그십 스토어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대표적으로 식품, 유통 브랜드들은 물론 다양한 기업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해 시식병 작성 이벤트, 한정판 제품 선물, 다양한 포토존과 즉석 사진 부스 등 오프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을 제공하고 있죠. 성수는 제품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얻고 스토어 방문을 SNS에 인증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의 성지인 것이죠. 볼거리와 포토존이 많으며 한국 브랜드들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스토어가 많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현재 성수 상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배우 하지원 씨가 5년 전 100억 원에 매입했던 빌딩을 2025년 11월 무려 185억 원에 매각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성수가 명실상부 서울의 핵심 상권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남 상권입니다. 강남은 다른 곳과 달리 의류 분야가 독보적으로 상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7만 명 이상으로 서울 지역 중에서 가장 많았고 쿠시먼&드 웨이크필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강남 상권 내 매출 상위 20개 업종 분석 결과 의료 부분이 9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미용시술 등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소비층이 몰리면서 의료관광 중심지로 입지가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죠. 상권의 특징이 확고해짐에 따라 공실률도 개선되었는데요. 2025년 3분기 강남 공실률은 약 13.8%로 전분기 대비 5.1%포인트가 하락했고 무신사, 올리브영 등 대형 브랜드가 신규 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컬 분야의 수요가 리테일에 끌어올리고 리테일이 다시 상권의 매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서울 상권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명동, 성수, 강남. 그렇다면 이 세 상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산정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지가 임대료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콘텐츠의 밀도가 중요한 것이죠. 즉 유동인구 수와 판매 제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브랜드의 마케팅 채널이자 경험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때 부동산의 가치는 극대화되는 것이죠. 둘째, 리테일의 주도권이 소유에서 공유와 바이럴로 이동했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은 이제 온라인상의 무한한 확산을 위한 거대한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MZ세대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선순환 구조는 앞에서 소개한 상권들을 일시적인 유행지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생산되는 리테일 메카로 격상시킨 것이죠. 셋째, 상권의 회복 탄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때 공실률이 50%라는 절망적인 수치를 기록했던 명동이 K-뷰티, K-미용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며 공실률 4%대로 회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인 것이죠. 최근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상권은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죠. 즉 한국의 리테일 시장이 글로벌 콘텐츠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는지 증명한 사례입니다. 이는 향후 상업용 부동산은 콘텐츠 경쟁력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상권이 살아남았느냐 회복했느냐의 질문은 잠시 접어두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공간에서 어떤 독점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가진 상권만이 리테일 르네상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서울 상권의 미래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는 어떤 곳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더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